자, 정부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 시기인데요.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정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독 부동산만큼은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대책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서 정점이었죠.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해 오다가 요즘에 이제 금리 인하가 또 되고 있는 시점에 이 아파트나 부동산 쪽으로 어떤 투자가 또 몰리는 그런 쏠림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또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강력한 초강수를 뒀죠.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을 정해주겠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정해진 그 이상의 분양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이제 약 한 2개월 후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시점 자체가 많이 틀립니다.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신청 시에 분양가 상한제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던 그러한 단지들은 아파트 분양가를 시세대로 받지 못하고 시세의 70에서 80% 내려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땅값 그리고 건설 비용 그리고 건설 회사의 주택 건설 회사의 적정 이윤만 인정을 하고 그 이상의 가격은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땅값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건설비가 문제가 되겠죠. 적정 이윤을 높이고자 이윤 추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들 자체는 분양가 이윤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건설 비용에 관련된 부분을 고가의 자재, 고급 자재를 쓰지 않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낮은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자재를 쓸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주택의 어떤 굉장히 주택이 고가의 주택이 아니라 그만큼 주택의 품질이 저하될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또 해보겠죠. 거기다 이제 분양가를 이제 시세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공급이 그만큼 중단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또 생길 수 있겠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25개구 전체가 투기 과열지구에 포함이 돼 있는데 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죠. 왜냐하면 그 그린벨트나 또는 다른 지역 산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신규 아파트를 지을 수 없고 기존의 오래된 그런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런 공급량을 늘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는 공급 자체가 중단될 위기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현행과 지금까지 진행했던 분양가 상한제와 그리고 앞으로 개선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 요건인데요. 필수 요건이 주택 가격입니다. 두 번째 이제 선택 요건인데요. 분양 가격과 청약 경쟁률 그리고 거래율 이것을 이제 비교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필수 요건인 주택 가격은 현행은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가 초과될 경우라고 했었는데 개선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는 투기 과열지구 전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전체 31개 지역이죠. 서울시 전체 그리고 하남, 그다음에 광명시 그리고 대구 수성구, 성남의 분당구, 세종 과천 해가지고 31개 지역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수 요건 한 가지는 무조건 들어가고요. 선택 요건, 분양 가격과 청약 경쟁률, 거래율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기준치에 합당이 된다라고 하면 A와 B, C, D 중 하나라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정량 요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분양 가격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가 서울시의 분양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21.02%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에도 직전 2개월이기 때문에 8월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달 같은 경우에 12.42%, 12.42 대 1이었고요. 7월은 18.13 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전 2개월 모두 5대 1이 초과가 됐죠. 거의 10대 1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는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공급되는 그 단지가 현재 진행되는 단지가 총 몇 개냐면 381개 단지입니다. 총 29만 4천 가구가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정비 사업으로 지금 주택이 신규 아파트 공급이 되는데 이 중에 이미 공사가 진행이 된 착공이 된 아파트 단지가 85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6만 9천 가구가 지금 이미 착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이 안 되겠죠. 하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그 단지 296개 단지 22만 5천 가구는 분양가 상한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이 그대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분양 가격 자체를 시세대로 받기 위해서 그냥 중단이나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2004년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에 도입이 됐죠. 그리고 2007년도 7월에 드디어 분양가 상한제를 아파트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를 보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진행이 됐던 시기였었고요. 2014년 2월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되기 전 자율화 시기에 있던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 상승을 보게 되면 그래프상으로 보게 되면 매우 높게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딱 했더니 2007년부터 적용을 했더니 바로 주택 가격이 하락이 됐죠. 주택 전체가 빨간색이고 이 보라색이 아파트 가격입니다.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가 2014년 2월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하니까 그때부터 전체 주택 가격과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가 유지가 됐죠. 거기에 지금 금리 인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또는 부동산 쪽으로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주택 가격과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격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가격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단기적으로는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기존의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이 될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을 한번 볼까요? 물론 취지는 좋죠.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가격을 정해서 그 이상으로 하면 안 되고 그 이하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신규 아파트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형성이 되면 기존의 아파트 가격도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주택 가격을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기존 집값까지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겠죠. 거기에 또 이 무주택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장점이라고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단점도 있겠죠. 국가에서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아파트 가격을 좌지우지할 경우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을 보게 되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중단이 위험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보시게 되면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단계가 있죠. 처음에 정비사업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되고 추진위원회가 또 승인이 돼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 승인이 되고 관리처분 인가가 되고 이주 철거 착공 그다음에 일반 분양을 시작을 하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 그 관리처분 인가까지 이후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되지만 처음 시기부터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우성이 심한 상황이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부터 시작을 했던 부분이 이제는 시작 단계부터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제는 향후에 분양 가격이 계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주택 가격이 하락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때 상황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할 그 시기를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단지들이 많겠죠. 거의
296개 단지가 지금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단지들이 어떻게 선택을 할 건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아파트 그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형성이 되면은 이제 청약 과다 양상이 벌어지겠죠. 무주택자들이 더욱더 많이 청약을 하기 때문에 로또 아파트 청약 과열이 예상이 된다. 그다음에 주택 공급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비 사업을 거의 그 규제나 마찬가지죠. 규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건설사들 적정 이윤을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이렇게 정해놓은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재를 원자재 자체를 고가가 아닌 저렴한 가격에 자재를 쓸 수밖에 없어서 주택의 어떤 품질이 많이 저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물론 좋은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쁜 안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공급이 위축이 되는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되면 그때 다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하고 또 원상태로 또 진행이 되겠죠. 어쨌든 지금 상황이 주택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뭐 이런 과거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